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젠코 시핑앤드 트레이딩입니다. 일단 젠코 시핑앤드 트레이딩에 대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쉽게 말해서 스타벌크 캐리어스와 마찬가지로 이 건화물, 그러니까 벌크 선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상 운송을 통해서 철강석, 석탄, 곡물 이런 식의 원자재 혹은 인프라와 관련된 그런 광물들을 혹은 곡물들을 이제 운반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벌크선의 80% 이상이 환경 규제에서 여전히 부합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배들 같은 경우는 사실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운행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죠. 특히나 2026년 7년도까지 벌크 선사의 신규 인도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도, 정말 아직도 제가 봐도 정말 답답해요. 규제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해운과 관련된 친환경 규제가 올해에서야 좀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원래 2020년도, 2020 IMO 규제였었는데 이게 2023년까지 밀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규제의 핵심은 엔진이에요, 엔진. 그러니까 벌크선의 경우 엔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사실 이들 이제 해운사들 같은 경우도 쉽사리 3천억 원에 달하는 그런 배를 이제 발주를 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공급이 폭발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고요. 공급이 감소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운임이 증가하면서 사실 이쪽에 대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대규모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가장 많은 배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스크러버라던가 혹은 젊은 배라고 하죠. 이제 인도된 지 얼마 안 된 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은 스타벌크 캐리어스죠. 사실 스타벌크 캐리어스에 대해서는 제가 간혹가다 이제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었고, 그 당시에 굉장히 좋은 수익을 냈었죠. 스타벌크 캐리어스와 GNK를 분석해 드릴 텐데, 일단 스타벌크 캐리어스 같은 경우는 소유 선박이 약간 130척 정도 돼요. 정확히 말하면 128척이고, 그리고 GNK 같은 경우가 소유 선박이 60척 정도 됩니다. 약간 60척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죠. GNK가 스타벌크 캐리어스에 비해서 소유 선박이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거의 3배 가까이 차이 나요. 실제로 스타벌크 캐리어스는 2조 8천억 원 정도고요. GNK는 9천억 원 정도입니다. 그만큼 스타벅 캐리어스가 물론 이쪽에서는 가장 이제 앞서가고 있는 기업이고 95% 이상의 스크러버를 장착을 했고, 특히 이제 현물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장기 계약이 아니라 현물가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실적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GNK라던가 혹은 다른 이제 벌크선사에 비해서 조금은 더 프리미엄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특히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 작년 4분기까지는 운임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거의 운임이 폭락했었죠. 따라서 올해 1분기 실적까지는 적어도 GNK와 같이, 그러니까 젠코시핑 앤드 트레이딩과 같이 장기 계획을 위주로 하는 그런 기업들이 실적의 방어력이 훨씬 더 높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저도 이제 중국이 제로 코로나 폐지를 이제 예상을 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투자를 미리부터 진행을 해서 결국 현재는 약 8%의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주식에 상장된 해외 주식은 전 종목 수익 중이에요. 단 한 종목도 손실 종목이 없고요. 특히 이제 전체 종목을 보더라도 많이 손실 중이어봤자 많이 3%, 나머지는 뭐 200%, 80%, 70%, 90%, GNK는 8%, 테슬라 같은 경우도 수익 전환했고요. 이 정도의 수익을, 굉장히 좋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야 매번 매수 매도할 때마다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계좌 공개도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2주에서 3주에 한 번씩 꾸준히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짓말을 한다거나 선동한다거나 과장 같은 거는 할 생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안 돼요. 아예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고요. 뭐 제 계좌는 당연히 신고가,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비트코인은 매우 강조를 했었습니다. 우리 조그마 기쁨의 텔레그램 방에서 기술적 분석만 한 6번, 7번인데 최근에 한 7번 정도만 7번 정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 멤버분들이 이제 10배로, 20배로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제가 예전에 이제 분석해드린 영상에서도 2023년 지금 사면은 무조건 오른다, 네, 이렇게까지 제가 영상을 좀 찍어드렸었죠. 사실 무조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오른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특히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것들이 비트코인이고요. 그리고 한국 주식, 마지막으로 중국 주식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2023년 기회의장, 지금 이거 사면 100% 수익 볼 겁니다. 역대급 수익 행진 지속. 근데 이때도 제 계좌는 신고가였고요. 지금은 이때보다도 계좌가 훨씬 더 좋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한국 주식, 중국 주식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굉장히 좋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도 맞아요. 이때 말씀드렸던 대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급등했죠. 그리고 중국 주식, 미국 주식 마찬가지고 한국 주식도 굉장히 좋은 그런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이쪽에 대한 결국 공급의 그 틈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급의 상향치가 완전히 막혀있기 때문에 결국 기존에 많은 배를 가지고 있는 이런 GNK, 스타워캐리어스, GOGL, 골든오션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미국으로부터는 2천조 원 정도, 중국도 2천조 원 정도,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인도 역시나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이쪽에 대해서는 저는 꽤나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보나마나 굉장히 큰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오고 있죠. 이미 관련 기업들은 많은 꽤나 큰 주가 상승 폭을 보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GNK 같은 경우도 노후선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고, 그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이제 장기 계약을 위주로, 그리고 스팟 거래를 위주로 이렇게 반반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작년도 4분기까지의 그런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 실적에 대해서는 방어력이 가장 높은 그런 기업 중에 벌크선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나 투자하고 있고요. 8%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 7월쯤에 이제 엔진에 대한 규제 안건 초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인 발주가 이루어질 텐데, 발주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마무리 빨라봤자 2016년이에요. 그때까지는 벌크선에 대한 공급이 거의 씨가 마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꽤나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러시아의 그런 수출이 막히면서 대부분을 이제 브라질이라던가 혹은 호주 이쪽에 대한 이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향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러시아와 유럽은 상당히 가깝죠. 원래 파이프라인으로 했었다면은 호주도 마찬가지고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유럽과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쪽에 따른 이제 수요가 새롭게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이 거리가 길면 길수록 벌크선사에 떨어지는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앞으로 장기간 수익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작년까지가 수익이 굉장히 안 좋았을 것이고 올해 1분기까지가 비수기입니다. 원래 벌크선사는 1분기가 비수기예요. 인프라 투자는 겨울에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1분기까지가 비수기인 겁니다. 2분기부터는 실적의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는 언제나 펀더멘털을 선행하죠. 지금부터 2분기의 호실적을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철광석도 마찬가지고 석탄, 곡물 혹은 마이너 벌크, 비틀 금속 같은 경우 대부분 여기에 속하죠. 아연, 구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인다고 하면은 사실 과장처럼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올해 2분기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인프라 투자라던가 혹은 공급량이 벌크전사에 대한 공급량이 철저히 막혀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는 물론이고
러시아와 유럽 간의 그런 수출이 막히면서 그리고 배를 통한 수입이 유럽행 수입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 무엇보다 중국의 이제 제로 코로나가 끝이 나면서 이제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꽤나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멤버분들 간의 채팅 내용이고요. 좋은마 기쁨나게 멤버분들 간의 채팅 내용이고, 며칠 전에 메타버스 관련된 채팅이 있었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냥 다른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메타버스에 대한 채팅은 수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감동을 먹었어요. 1월 19일 이제 글이고요. 디어유가 스타쉽 엔터와도 계약을 체결해서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 때문인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디어유 성장 잘하네요. 사부님의 매수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생각 자체가 이제 흥미롭습니다. 기존 엔터 회사들은 인기 그룹 한두 개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해당 그룹의 사건 사고나 성과에 따라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선호하지는 않았는데요. 디어유, 버블 같은 경우는 특정 그룹이나 개인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 제일 매력적이네요. 스타쉽도 대형 기획사네요. 네, 한국에서 규모가 있는 회사이고 대표 가수 아이브 같은 경우는 최근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CS 윈드, CS 베어링 등 핵심 협력사들이 위치해 있는 곳이 큰 메리트로 작용하는 듯합니다. 이건 또 다른 이제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 거죠. 베스타스 풍력터빈 1위 기업 본부 한국 이전 검토, 베스타스 투자 중이고 추가 매수까지 진행하면서 수익률은 상당히 낮아졌지만 수익금은 상당히 커요. 2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베스타스는 해상풍력 핵심 기업으로 이제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이고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는 꾸준히 강조드리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추가 매수까지 진행하면서 2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얘 지인이 베스타스 오피스 계약 진행 중이라네요. 또한 디어유의 주요 수입원은 구독 모델인데요. 구독 모델을 적용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경우 구독자의 유지 및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좋은 퀄리티의 신규 콘텐츠를 제작해야만 한다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디어유는 계약된 아티스트가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컨텐츠 생산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티스트 계약만으로 더욱더 빠른 컨텐츠 확보가 가능하니까요. 이 점은 유튜버들이 컨텐츠를 생산하고 구글은 플랫폼 유지 보수와 신규 기능만 제공하는 유튜브와 비슷한 형태라고 보입니다. 생각했던 내용들을 주저주저 써봤는데요. 결국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쟁만 잘 이겨내고 해외 아티스트와의 계약만 잘 진행한다면 지속적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많이 되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좀 토론이 있었던 것이고, 최근에 했었던 메타버스 관련된 것들은 너무 대화는 길어서 사실 제가 캡처할 엄두도 나지 않아요. 제가 혹시 몰라서 우리 멤버분들의 아이디라던가 뭐 사진 이런 것들도 다 지워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집 시간이 생각보다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고민 중에 있어요.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젠코 쇼핑 앤드 트레이딩에 대해서 분석해드렸고 스타벌크 캐리어스와 비교해서 분석해드렸습니다. 벌크 전사, 특히 뭐 BDI 지수라던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라던가 중국의 리오프닝 같은 경우 특히 러시아와 유럽 간의 그런 교역이 막히면서 유럽 향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이제 열등감에 찌든 분들은 사실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고 있고요. 그분들과는 딱히 답변을 드리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다고 해서 반박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열등감이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분들은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것인데 제가 이렇게 정말 맞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다 보면은 그분들의 열등감이 더욱더 심해지고 그렇다 보면은 어느 정도 근데 제가 의도치 않게 그분들의 이제 인생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꾸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것도 제가 1월 14일에 젠코 쇼핑 앤드 트레이딩 GNK 매수하였습니다. 이렇게 1월 14일날 올려드린 거예요. 1월 14일이면 정확하게 한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때쯤이죠. 이날 매수해서 이제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매수하자마자 주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죠.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8%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있어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